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그때 그 말만 하지 말았어도, 그 순간 침묵했더라면 많은 중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회. 바로 말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길에 문득 생각나는 오늘 회의에서 했던 그 말. 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말을 많이 할수록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우리의 내면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특히 우리 중년의 나이가 되면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더 많은 조언을 하고 싶어집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정말 그 말이 필요할까요? 그 조언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30년 직장 생활에서 만난 가장 신뢰받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을 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해보게. 그 말이 필요한 말인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말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모든 것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려 하죠.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엽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면 오늘도 말이 많았네. 차라리 말을 아낄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들.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침묵도 하나의 대화라는 것을,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대화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회사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부 말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침묵이 때로는 더 큰 지혜가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마치 화살과 같아서 한번 떠나보내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첫 번째 이야기, 말의 신중함이라는 주제는 중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인 타인에 대한 평가와 비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이웃의 삶에 대해 평가하거나 자녀의 친구를 비판하는 일.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진 않나요? 특히 중년이 되면서 경험과 연륜이 쌓였다는 이유로 더 쉽게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적인 말들은 마치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말하는 순간 우리의 이미지도 함께 부정적으로 변화하죠. 제 경험을 하나 나누어 볼까요? 20년 차 직장인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의 업무 스타일을 비판했죠. 그런데 그 말이 소문이 되어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뢰가 필요한 순간에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는 것은 결국 나의 이미지를 해치는 일입니다. 뒷담화를 나누며 한편이 된 것처럼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대를 의심하게 되죠. 사회생활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은근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충고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동료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번 말을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어떻게 변형되어 전달될지 알 수 없죠. 중년의 나이가 되면 더 많은 조언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조언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기. 이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신뢰도 더욱 깊어지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빠지기 쉬운 자랑과 과시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녀 자랑, 재산 자랑, 성과 자랑,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성취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특히 자녀에 관한 이야기는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기 쉽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우리의 말은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셨죠. 하지만 끊임없는 자랑으로 인해 20년 지기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자랑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을지라도 결국 좋은 사람들조차 떠나게 되죠. 특히 돈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미움받는 것은 없고 돈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위축시키고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빈곤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타인을 상처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나 성과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반대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죠.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을 통해 자신을 보호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처세술입니다. 자신의 선행도 과시하면 오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단지 과시용으로 비춰질 수 있죠.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려를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중요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자녀 자랑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다른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성과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대신 묵묵히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진정으로 실력 있는 사람은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결과물이 곧 실력을 증명하니까요. 중년의 나이가 되면 많은 것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 가치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성공과 행복은 조용히 이루어질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이번에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SNS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공유하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한 중년 임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를 동료와 공유했다가 그 내용이 회사에 퍼져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사생활은 우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은 절대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 내 갈등,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와의 갈등,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함부로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사생활, 특히 깊은 개인사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그 후폭풍은 상당히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합니다.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으며 특히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잃는 것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항상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본래 이기적이었어.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이 흥미롭다면 그것이 진심 어린 걱정이나 위로가 아니라 소문으로 변질되어 심심풀이로 소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품격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지금은 가까운 사이라도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병은 들어가고 입을 쫓아 나온다는 말처럼 자신의 약점을 모두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정이 깊지 않다면 깊은 대화를 피하세요.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삼가고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으니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인기를 얻거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한마디의 실수가 당신의 이미지와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지만 1000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하죠. 그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서로를 더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과 내면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죠.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무엇을 해주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그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이러한 행복의 원리는 낯선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남에게 관대하게 대하면 마음도 관대해지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의 내면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돈과 명예,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들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얻을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현재를 살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육체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는 한 진정한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세요.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에 말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음가짐은 현실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은퇴한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만나는 이웃들에게 미소 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은 무엇인지,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